도망쳐요? 부인, 제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잠결에 들려온 속삭임에 혜진은 숨을 멈췄다. 자고 있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침대 발치에는 젖은 발자국이 또렷이 찍혀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을 두려워했다. 새벽 3시. 그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내려가는 지하실. 그리고 몇 분 후 천장에서 들려오는 무언가를 끄는 소리. 살같이 오그라드는 차갑고 끈적한 끌림의 소리. 혜진, 대한민국 66대 재벌 회장의 아내. 언론은 그녀를 성공한 여성이라 치켜세웠고 수많은 중년 여성이 그녀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매일 아침 자신의 숨소리를 죽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화려한 저택이 사실은 그녀에게 살아있는 감옥이라는 것을. 한 번만 더 그 방을 열면 이번엔 당신이 나올 수 없을 거예요. 문득 떠오른 경고. 3년 전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어본 지하실의 문.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것. 절대 말할 수 없는 것.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눈을 떴다. 하지만 그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본능적인 반응에 가까웠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시계는 항상 같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0600. 눈을 감은 채로 혜진은 귀를 기울였다. 지하에서 나는 소리. 혹시 어제도 그 문이 열렸을까? 혹시 오늘은 그가 돌아오지 못할까? 혹시 이번엔 자신이 그 방에 들어가야 할 차례일까? 숨을 참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숨소리마저 죄책감처럼 들렸다. 30초 1분, 1분 30초, 그리고 정적, 괜찮다. 오늘은 조용하다. 오늘은 살아있다. 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대리석 바닥이 맨발에 닿는 감촉이 살을 베듯 차가웠다. 복도를 지나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혜진이 없었다. 웃는 얼굴도 살아있는 눈동자도. 그저 깔끔한 헤어스타일, 고가의 실크 파자마 명품 화장품으로 가려진 껍데기만 있을 뿐이었다.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 하인과 대화 가능한 시간마당에 나갈 수 있는 시간. 자유라는 단어는 이 저택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건 남편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신사 중의 신사라 불렀다. JMY 그룹의 창립자.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사회적 기부에도 앞장서는 완벽한 회장님. 그러나 문이 닫히고 하인의 발소리가 사라진 뒤 그의 눈빛은 변했다. 웃어봐 혜진. 오늘은 어떤 표정을 지을 건데 말을 안 하면 내가 널 어떻게 해야 웃게 되는지 다시 알려줘야 할까. 그의 손끝은 차가웠고 그의 말은 얼음 같았다. 그녀는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 눈물도 화도 분노도 모두 억눌렀다. 그러나 그날 아침 모든 것이 조금 달랐다. 식당에 앉은 그녀의 접시에 낯선 종이 한 장이 얹혀 있었다. 하인이 놓고 간 건 아니었다. 식기 위해 자연스럽게 접혀 있던 그것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녀만 보도록 남긴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손을 떨며 그것을 펼쳤다. 그 안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혜진의 손끝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랜만이었다. 가슴이 요동치는 느낌. 공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건 어쩌면 희망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감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무심한 얼굴로 종이를 포크 아래에 끼웠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수프 한 입, 샐러드 한 조각, 그리고 잔에 든 따뜻한 물. 이 모든 동작은 감시 카메라에 익숙한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머릿속은 소용돌이쳤다. 누가 어떻게 왜 지금? 남편은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집안에는 사각지대가 없었다. 하인들도 그의 충성파였다. 외출은 허용되지 않았고 핸드폰은 결혼과 동시에 없앴다. 가끔 허락받은 외부 인력, 예를 들어
의사나 인테리어 담당자 등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건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녀는 며칠 전의 장면을 떠올렸다. 정원에 잠시 나갔을 때였다. 잔디를 정리하던 젊은 정원사. 유난히 시선을 피하던 남자. 그리고 지나가며 땅에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났던 모습. 그때는 그냥 실수인 줄 알았다. 그저 조심성 없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혹시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방 조명을 껐다. 그녀는 커튼 틈으로 마당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정원 끝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 정원사였다. 맞았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천천히 집 쪽을 돌아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가 보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진은 결심했다. 살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 남자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진짜 나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하실의 비밀을 끝까지 밝혀내기 위해서. 지하실. 그곳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열리지 않는 문이었다. 혜진조차 결혼 후 단 한 번밖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 날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본능이었다. 피해야 한다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직감.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직감을 거슬러야 했다. 낮 동안 남편은 대부분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하인들은 일정한 루틴대로 움직였고 정원사는 일정이 끝나면 떠났다. 그녀는 이 저택의 구조를 머릿속에 정확히 그려놓았다. 모든 CCTV의 위치, 사각지대 발소리를 죽일 수 있는 마루의 위치까지. 하루 이틀 사흘. 그녀는 완벽하게 움직였다. 표정은 평온했고 일상은 흐트러짐 없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마치 타는 종이처럼 바스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어했다. 그날 밤 남편은 외부 고위 인사와의 저녁 미팅이 있었다. 운전기사가 차를 끌고 들어오는 시간, 하인들이 분주해지는 시간. 그 짧은 혼란의 틈이 그녀에겐 유일한 창문이었다. 그녀는 재빠르게 복도를 따라 지하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은 요동쳤고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열쇠. 그 문을 여는 유일한 수단. 남편은 늘 열쇠를 왼쪽 가슴 안주머니에 넣어 다녔다. 하지만 며칠 전 잠든 남편의 코트에서 떨어진 것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한참을 서서 손에 쥔 열쇠를 바라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에 꽂았다. 딸깍.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녀의 귀엔 천둥처럼 울렸다. 문을 밀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묘한 철분 냄새가 풍겨왔다. 계단은 어둡고 벽은 습기로 젖어 있었다. 발밑에서는 먼지와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려갔다. 그리고 지하 끝 마지막 계단을 딛는 순간 무언가 부드럽게 발끝에 닿았다. 퍽! 축축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곳엔 눈을 뜬 채 누워있는 여자의 시체가 있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죽은 여자의 눈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크게 떠진 채였다. 마치 끝내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혜진에게 남기고 간 사람처럼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계단 위 문은 아직 열려 있었다. 그러나 불안감은 피부 아래까지 스며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시체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마치 일부러 누군가가 발견되길 바란 듯한 위치에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다. 혜진 씨, 당신도 결국 여길 보게 됐군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편지의 첫 문장에 자신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게 되어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만이 이 집의 진실을 끝낼 수 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고 감정이 눌러 담긴 듯 절제되어 있었다. 편지를 쓴 이는 자신이 유진이라 소개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다. 나도 그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당신보다 먼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죠. 이 지하실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닙니다.
이곳은 기억을 지우고 정체성을 갈아엎는 장소예요. 혜진은 손에 쥔 편지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는 소유만을 원합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목소리, 심지어 당신의 이름까지도. 편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혜진 씨,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모든 걸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이 집에는 당신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편지를 접는 순간 계단 위에서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숨을 멈췄다.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될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마주한 공포는 이 집의 겉껍질에 불과했다. 또각, 또각. 계단 위에서 울려 퍼지는 발소리는 일정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존재를 알리듯 천천히 고의적으로. 혜진은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은 무너지는 성처럼 쿵쿵 울렸다. 어둠 속 그녀는 숨소리조차 억눌렀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 씨, 거기 계시죠? 여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했지만 이상하리 많지 맑고 또렷했다. 더욱 섬뜩한 건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다는 것이었다. 혜진은 입을 막은 채 조심스레 마스커메이 지금부터 미스토메이 조심스레 고개를 돌렸다. 계단 위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틈 사이로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긴 생머리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유진이에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일었다. 유진? 그녀가 방금 전에 읽었던 편지의 주인, 죽어있던 여인. 하지만 방금 본 그 시신의 눈은 확실히 떠 있었다. 식어 있었고 숨도 멈춘 채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말을 하고 있었다. 혜진은 흔들리는 다리로 뒷걸음질 쳤다. 당신은 죽은 거 아니죠? 저 아니었어요. 계단 위 여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 미소는 애절함과 광기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죽은 줄 알았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집은 사람을 완전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순간 계단 위 전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빛 아래 드러난 유진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눈가엔 멍이 퍼져 있었고 입술엔 미세한 터진 자국들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만은 살아있었다. 아주 강하게 또렷하게. 혜진 씨,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그 사람보다 먼저 진실을 찾아야 해요.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듯했다. 지하실의 반대편 오래된 나무문 하나. 녹슨 손잡이 칠이 벗겨진 틀 그리고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묘한 냄새. 유진은 손끝으로 문을 가리켰다. 저 안에 우리가 찾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을 피해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눈앞의 공포보다 정체불명의 고요함이 더 끔찍했으니까.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그리고 그 안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무수한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사각형의 오래된 거울들이 빼곡히 벽을 덮고 있었다. 그 중간중간 액자처럼 걸려있는 몇 장의 사진들. 그리고 그 아래 이름이 새겨진 작은 금속 명패. 혜진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검은 머리 미소를 머금은 단정한 얼굴. 어딘가 낯이 익었다. 이름은 박미라. 그리고 아래엔 작은 문구가 있었다. 제 17대 배우자 종료일 전지 5인상. 혜진은 숨을 들이켰다. 배우자 종료일. 옆 사진. 그 다음 사진. 또 그 다음. 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다른 얼굴이지만 어딘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체형, 그리고 눈동자에 남겨진 비어있음. 유진은 벽 끝에 거울 하나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거울을 손으로 밀었다. 찰칵 무언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거울이 문처럼 열렸다. 그 안엔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고 그 안쪽에는 파일들이 정리된 철제 서랍 수십 개.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한 개를 열었다.
여기 전부 기록이에요. 그 사람의 실험 보료 보기 기록.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파일을 꺼내 펼쳤다. 혈액형 심리 상태 수능도 약물 반응,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단어. 속어 완료. 다음 대상 물색 중. 속어 삭제. 기억을 지우고 존재를 지우고 삶을 지우는 조작. 혜진은 서랍 안쪽에 끼워져 있는 얇은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자신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혀 있는 문장. 제22대 배우자. 예정 종료일 이치호거나. 잠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이 서류 한 장으로 예고된 듯한 감각. 소름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순번을 기다리는 실험체였던 것이다. 예정 종료일. 혜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손에 쥔 서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거기엔 너무도 차분한 글씨체로 마치 배송 일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종말이 기입되어 있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곳엔 죽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유진은 그녀를 데리고 서랍 중 맨 아래 칸을 열었다. 그 안엔 폐기보류라고 적힌 폴더 몇 개가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 한지수. 종료일도 없고 속어도 안 되어 있어요. 혜진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또렷한 이목구비, 짧은 단발머리, 그리고 사진 뒤편에 작게 찍힌 날짜. 2020청 6일. 상태 외부 이전 이동 장소 GR032 시설. 외부 이전. 나도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예전부터 이상했어요. 분명히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여성들 중 일부가 사라졌을 뿐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혜진은 숨을 삼켰다. 어디로 간 거죠?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아마 이 집보다 더 어두운 곳. 그녀는 벽 쪽 구석으로 걸어가 오래된 장부 하나를 꺼냈다. 겉표지는 보안 등급 4로 봉인되어 있었고 자물쇠에는 이미 망가져 있었다. 장부를 펼치자 그 안엔 수십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옆엔 짧은 메모들, 정신 이상 반응, 실패 고수능, 활용 가능성, 높음, 지속적인 통제 불가, 폐기 예정. 그들의 삶은 보고서였다. 감정도 인간성도 존엄도 숫자와 용어로 요약된 문서일 뿐이었다. 그 순간 혜진은 하나의 이름에 시선이 멈췄다. 강민서, 미확인 생존자.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물었다. 이 사람 혹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졌어요. 민서를 찾고 그리고 그 시설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 혜진은 조용히 서류를 접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번호가 아니라 전부를 끝낼 사람이었다. 이 집을 나간다는 건 죽음과 마주한다는 뜻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혜진은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남편은 겉으론 신사였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정보 유출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남자였다. 그가 쌓아온 모든 완벽한 세계는 감시에 기반한 것이었고 그 감시에서 벗어나는 순간 처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심했다. GR032. 그곳에 가야만 했다. 외부 이전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강민서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계획은 치밀하게 짜여졌다. 남편이 일정상 저택을 비우는 날, 하인들 중 일부가 밤 교대를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CCTV가 주기적으로 재부팅되는 4분 30초의 공백, 그 짧은 틈, 단 한 번뿐인 기회. 혜진은 침실 바닥 아래 오래된 덮개 속에서 유진이 숨겨뒀던 여권과 현금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건 뭐죠?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의 죄를 증명할 열쇠. 우리가 무사히 나가기만 하면 세상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저택의 뒷문을 빠져나왔다. 짙은 안개 속 조용히 대기 중이던 검은 SUV 한 대. 그 운전석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정원사.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하 이행 선비는 일주일 뒤 완전 폐쇄됩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저택의 외곽 경비를 넘는 순간 혜진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불 꺼진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가 알고 있을 거란 걸. 그 밤 세 사람은 어둠을 뚫고 달렸다. 예시간 후 산을 3번 넘고 국도를 2번 지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폐쇄된 군용 창고를 개조한 외부 실험시설. 녹슨 철문 경고, 문부구 폐쇄된 감시탑, 그리고 지하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 샤프트. 유진은 낮게 중얼거렸다. 여기서 내가 본 모든 게 시작됐어요.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끝내야 해요. 엘리베이터는 오래된 쇠사슬을 타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벽엔 오래된 녹과 긁힌 자국들이 빼곡히 남아 있었다. 마치 이 공간이 수십 년간 잊힌 채 존재해왔음을 증명하듯 혜진은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유진은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괜찮아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둘 다 증인입니다. 지하 3층. 철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훅 하고 밀려왔다. 아무 냄새도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 그러나 그 정적 속엔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왼편에는 작은 창이 달린 금속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문 앞엔 숫자와 코드가 적혀 있었고 하나하나마다 조용한 듯 숨결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여기 누가 있어요? 혜진의 속삭임에 정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각 방 안엔 실험 중단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기억은 지워졌지만 생명은 유지된 상태죠. 그들은 옹차보호실 앞에 멈춰섰다. 이 방이에요. 강민서. 유진이 조심스럽게 도어락에 코드를 입력했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 안엔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민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흔적, 혼란 공포, 그리고 아주 희미한 인식. 강민서 씨, 기억나세요? 저는 유진이에요. 우리가 같이 있었던 저택 기억나세요? 여자는 고개를 갸웃하다 작게 중걸거렸다. Yes, ma'am. 그 한 음절. 그것은 파편처럼 깨어진 기억의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이제 시작됐어요. 혜진은 입을 꾹 다물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침대 옆엔 약병들 전극 장치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 파일 하나를 집어들었다. 프로토콜 제2MM 단기 기억 완전 차단 성공. 감정 반응은 미세 지속. 장기 전송 준비 중. 그 밑엔 적혀 있었다. 최종 목적지 LH 구역 전환 시설. 유진이 중얼거렸다 알거렸다. 그는 여기서 기억을 지우고 거기서 인격을 갈아 끼우는 거예요. 혜진은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민서를 데려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끝까지 폭로해야 해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 오래된 경보등 하나가 깜빡이며 울리기 시작했다. 침입 감지, 출입 기록 이상 감지. 정원사가 다급히 외쳤다. 들켰어요. 시간 없어요.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출구가 폐쇄됩니다. 혜진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멍한 눈빛이었지만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세 사람은 진실을 안고 어둠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2025년 7월 12일 서류에 적혀 있었던 예정 종료일. 혜진은 그 날짜를 잊지 않았다. 기억 속 어디를 뒤져도 지워지지 않는 숫자 운명처럼 새겨진 시한폭탄. 그리고 지금 그 날짜가 달력 위에 도달해 있었다. DR 정정 3 뒤에서 겨우 탈출한 지 일주일. 그들은 언론에 자료를 넘기기 전 마지막 확인과 준비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자료를 받은 내부 고발 전문 기자는 연락을 끊었다. 숨겨둔 민서의 위치는 누군가에 의해 빠르게 추적당했고 유진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새벽 혜진의 방 앞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 글씨는 너무도 익숙했다. 반듯하고 오만하며 절대 떨리지 않는 손의 흔적.
오늘 저녁 7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마지막 저녁을 함께 해야죠. 그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알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도망친 것도 찾은 진실도 넘기려 했던 파일도. 그리고 지금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 대신 누군가가 사라질 것입니다. 쫓긴 게 아니라 끌려 들어가는 것.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옷장을 열었다. 그녀는 다시 처음 그 집을 떠났던 날 입고 나왔던 베이지색 코트를 꺼냈다. 주머니 안엔 USB 하나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유진 씨, 민서를 지켜줘요. 유진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당신 혼자 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끝내는 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녁 6시 55분. 그녀는 다시 그 황금빛 감옥의 대문 앞에 섰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하인도 없었고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오직 거실 한가운데 한 남자가 와인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 남자, 그녀의 남편.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축하해요. 예정대로 돌아왔네요. 혜진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둘 사이엔 와인 한 병과 빈잔 하나. 그는 와인을 천천히 따르며 말했다. 당신은 특별했어요. 내가 만들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겠죠. 그는 웃었다. 이 세상은 진짜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는 건 조용히 순응하는 잘 만들어진 거울일 뿐. 혜진은 와인잔을 들어 입술에 댔다가 내려놓았다. 거울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요. 그는 찰나의 긴장감 속에서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순간 혜진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있어요. 당신이 파괴한 삶들, 지워진 이름들, 그리고 당신의 끝도. 그는 미동도 없이 말했다. 넌 못 나가. 알아요. 그래서 당신도 못 나가요. 그 순간 거실 한켠의 벽이 갑자기 열리며 무장한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USB는 이미 3시간 전에 국가정보원의 복사본으로 전달돼 있었다. 그녀는 단지 그와 마지막으로 마주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나를... 그래요. 이번엔 내가 당신을 통제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혜진은 웃으며 말했다. 7월 11일. 예정 종료일은 내가 아니라 당신 것이었어요. 그는 체포되었다. 6대 재벌회장 정재명. 그의 뉴스는 하루 만에 모든 매체를 뒤덮었다. 기억조작 실험, 사적 감금 및 정체성 통제 권력 뒤에 숨겨진 정신실험소 수십 년간 묻혀있던 이름들이 드디어 세상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GR 종통 참기 그리고 LH 구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폐쇄 시설들이 차례로 수색됐고 그 안에서 발견된 수많은 여자들. 그들 모두는 이름을 잃었고 언어를 잃었으며 기억과 자신을 부정당한 채 살아있었다. 그들을 다시 부르는 일은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었다. 혜진은 모든 수색 작전에 동참했다. 그녀는 수술실의 빛보다 어두운 복도 속을 더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방 안에서 한 여인을 마주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흐릿했고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입겐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혜진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름 기억나세요? 여자는 입술을 달싹이다 작게 속삭였다. 정은빔. 그 순간 혜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이름은 2014년 문서에서 사망 처리된 여자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단지 세상이 그녀를 포기했을 뿐이었다. 혜진은 돌아봤다. 그 뒤엔 유진민서 그리고 수십 명의 여자들이 서 있었다. 그녀들은 누군가의 번호였고 배우자였으며 실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핫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그들의 고통은 혼자였을 때는 공포였지만 함께일 때는 증거라는 것을. 혜진은 손에 든 마이크를 천천히 들었다. 우리는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새벽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한 사람의 분노로 시작된 싸움은 이제 수십 명의 여자를 깨우는 새벽이 되었다. 그리고 그 새벽은 이 세상 어디에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이름들로 기록되었다.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다. 잔잔하게 내리는 여름비 젖은 나무칩 위로
고요히 떨어지는 투명한 물방울. 혜진은 우산도 없이 조용히 걷고 있었다. 발끝이 진창을 밟을 때마다 익숙한 흙냄새가 풍겨왔다. 그녀는 멈춰섰다. 눈앞엔 낡은 목조 건물이 서 있었다. 기억회복재활센터, 리안의 집. 수년 전 처음으로 구조된 여성들이 치료를 받았던 곳. 지금은 자발적으로 이곳에 남아 다른 생존자들을 맞이하는 공간이 되었다. 혜진은 천천히 문을 밀었다. 안쪽에선 따뜻한 커피 냄새와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 먼저 그녀를 발견했다. 혜진 씨, 그 목소리, 유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머리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피로와 공포는 온데간데 없었다. 잘 지냈어요. 혜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은요. 그 순간 어린 여자아이가 유진 뒤에서 뛰어나왔다. 할머니. 혜진은 깜짝 놀라며 아이를 받아 안았다. 유진은 웃으며 설명했다. 3년 전 구조된 아이예요. 기억은 거의 없지만 이젠 노래도 부르고 웃기도 해요. 아이의 눈동자는 맑았고 맑았다. 그녀는 작은 꽃 하나를 꺼내 혜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나중에 슬퍼질 때 보면 되는 거예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그녀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젠 이 빗소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치유가 된 소리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삶은 수없이 찢기고 꺾였지만 결국 다시 이어지고 피어난다고. 조용한 마음으로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간다. 창밖으로 햇살이 고요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 하늘 한가운데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다.